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먼 네. 안진걸입니다. 아, 여러분 예. 주말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 아이고 저는 주말에 피곤해 보이세요? 그 풋살 아, 이제 축구를 풋살. 하려면 최소한 20명은 모아야 되니까 네, 요즘 다들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셔가지고 축구나 이런 취미 생활도 저기 그렇죠. 힘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다시 기운을 내서 음, 윤석열 집단의 만행도 저지하고 네. 또 민주당도 쇄신하고 진보정당도 쇄신하고 음,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풋살을 했습니다. 한 풋살로 10명 힘을 모여서. 내셨군요. 아이고 이겼어요, 졌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멘붕, 멘탈 붕괴, 그다음에 골반 붕괴, 골붕. 고유부. 예, 멘붕이 심해지면 골붕이 되고 네. 골붕이 심해져서 이제 골반 붕괴가 되면 방 안에 갇혀서 인간 붕괴, 인생 붕괴, 인격 붕괴, 네. 인붕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슬프게 지낼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해야 될 일 많다. 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짜증 나지만 다시 일어나자. 해서 아하, 풋살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예인들 또 몇 명 오셔서 같이 어, 이기영 배우님, 장동직 배우님 등도 그래요? 그 이재명 지선했던 배우님들 네. 그분들 또 너무 슬프게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슬프게 살지 마시고 축구라도 같이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네. 풋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몸 네. 잘 챙기시고요. 예. 건강. 그 너무 이제 피곤하지 이 않게. 풋살은 예.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라는 분이 네. 다니는 교회 지하에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주말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예. 체력 단련 위해서 달려오신 안진걸 소장.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3페이지, 23쪽 분량의 Q&A 자료까지 내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자녀 이제 편입이나 뭐 병역에 있어서 특혜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자,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자, 사실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는 고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도륙을 낸 집단들 아닙니까? 윤석열 집단과 그 패거리들이. 네, 저는 뭐 꼭 조국 교수님 이야기를 안 하도 우리 국민적 상식에 반한 일이 너무 많다. 네, 참고로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기업국민운동본부 또 윤석열 인수위 규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가전환 촛불행동연대 네, 또 시민연대 함께 뭐 여러 단체들이 민생경제연구소 여러 단체들이 어, 정호용을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병역법 예. 위반,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바로 끝나고요. 그래요? 제가 우리 방송 한 11시쯤 끝나면 네, 11시 바로 이제 지금 고발장이 오늘 또 이렇게 고발장 또 제가 항상 생생한 느낌을 들기 그렇군요. 위해서 예. 이렇게 고발장을 또 들고 왔습니다. 어디에 고발하신 이제 거예요? 사실은 검찰은 그동안 수사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음, 조선일보, 뭐 나경원, 박덕흠, 네, 뭐 한동훈,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모두 봐줬잖아요. 모두 비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수사권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국민 여러분, 심지어는 보수적인 분들께도 한번 여쭤봅니다. 최은순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고 뭐 국민적 공분이 컸던 어쩔 수 없이 기소한 두 건 외에 네. 수없이 많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 부동산 투기 비리 거의 다 탈세 차명보호 의혹까지 다 확인됐지만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소를 하고 있습니까? 음, 김건희는 또 어떻습니까? 아하.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권오수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장동 비리 연루된 건 어떻습니까? 네, 뭐 윤대진, 윤희진 형제 건은 또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치 검찰들이 비호한 사건 있죠.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경원 사건, 박덕흠 사건, 조선일보 방실가 사건 범죄가 확실하는데도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그래놓고 문제점. 수사권을 달라 네, 유죄 달라 정말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참에 예. 반발하는 분들 어, 전원 사표 수리해서 양심적 법조인으로 다시 뽑아라. 네, 이게 국민적 오히려- 전세입니다. 예. 네, 제가 오죽하면
정치 검찰 사표 수립 범국민 운동을 하자. 어서 사표 내세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네. 양심적 법조인들을 보내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실 네, 그래서 예정이고 검찰이 할 수가 없고 경찰로. 사실은 일각에서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그 직권남용과 먼지털이식 수사, 네. 별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수식군 이런 납득하고 의견이 거. 있습니다만 네. 그럼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꼴이 아하. 되잖아요. 차마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서 경찰이 검찰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을 강력히 그것도 촉구하고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자, 어떤 봐야겠네. 죄들이 예, 있느냐? 지금 본인이 병원 고위급 때 두 자녀 의대를 편입했습니다. 딸은 부원장일 예, 때 예. 그리고 아들은 원장일 때. 예.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음, 의대를 너무 가고 싶었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피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A가. 아니 장지원 실장은 오늘 기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뭐 동아일보에 다니는 사람 음. 자기 자식은 동아일보에 지원도 못 하는 거냐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고위급일 때는 최소한 네. 고위급일 필수해야 때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 근데 그래도 꼭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점수가 중간성이 갭되는 면접과 서류평가 점수 높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객관 점수가 높다고 면접이나 구술평가 등의 특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면접하고 구술평가에 누가 들어갔느냐? 네. 다 자기 측근들, 동료들, 그다음에 논문 공저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요. 네. 둘 다에게. 그럼 이건 국가공무법을 보면요, 그 업무 유관 관계나 친척 관계는 피하게 돼 있어요. 벌써 국가공무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오늘 고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속여서 경북대학교 하는 공공기관을 공무를 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게 그다음에 그 들어가거든요. 과정에서 경북대 고위급이었던 네. 정호영 씨가 직권남용했을 수 있잖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뭐 강요를 했다거나 네. 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의혹이 있다. 예, 뭐 다른 동료들에게 네. 그런 부분은 또 직권남용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들이 석박사급의 논문 참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다. 예, 고등학생 때도 이름도 올렸고요, 그렇죠? 음. 이제 조국정 교수 가족들을 비교해 보면 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음. 예,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라. 그건 맞죠, 일. 네. 그런데 그러면 조국정 교수 가족도 문제가 많았다는 전제인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나경원 씨네, 그다음에 정호영 씨네는 네. 조국정 교수 가족들은 뭐 논란이고 주로 표창장 그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 관련된 일이잖아요. 봉사활동 예. 해서 나경원 씨, 정호영 씨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음. 그냥 뭐 표창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 교수는 무슨 부산대 의대에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다른 학교였죠? 뭐 본인이 석박사급 논문 아들 석박사급 논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 네. 동료들이. 그다음에 아들이 경북대병원 진단서로 또 병역에서 4급 판정을 받았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예, 2급에서 5년 4급이 그래서 됐어요. 군대를 이제 이른바 사회복무요원으로 네. 갔는데 척추 누가 문제로. 보기에도 디스크. 20대 청년들에게 0.1% 있는 척추 협착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네. 디스크면 척추 협착 그 예, 얘기도 군대를 있더라고요. 많이 갑니다.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매우 드문 사례인 네.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아하. 일반 이제 우리 흔히들 쓰는 군대를 뺑꼴이 되는 거죠. 사회복무요원으로 오히려 갔죠. 이 병역 이 면제 아니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진단서 내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의혹이 있다. 유괴한 공무집행 방해나 음. 병역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하고 비교도 벌써 이야기가 안 돼. 조국 교수 비교도 벌써 이야기가 훨씬 심각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오늘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좀 올렸습니다. 봤습니다. 잠깐 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썼어요.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 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관련된 그 의혹들 그걸 쭉 나열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하고 뭐 이 정호영 후보자 딸 편입할 때 구술평가 만점 준 것부터 해가지고 19학점 수업을 아들이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뭐 이러면서 이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예, 이제 문제된 걸 다 잘 적시했더라고요. 저도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씨는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은 상실된데 사실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윤석열 내각 후보 발표를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이 부적격자들입니다. 거의 전원이 그렇게 거의 판단하시군요. 그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외에는 네. 그분은 노동계에서 일장의 신망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음. 그분 외에는 전원이 부적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 뭐 의혹이 지금 다들 뭐 그래요? 민당 대여섯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인수위가 이미 불법 불통 뭐 저희가 계속 저는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네.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도 불법 불통, 권력 남용, 뭐 예산 낭비를 엄청 저지르고 있는데 내각 후보자들까지도 너무나 실망스럽다. 다만 첫 내각이니까 가급적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허니문이기 때문에 네. 좀 너그러워야 된다, 너그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뭐 전원을 뭐 탈락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저도 처음에 한덕수 총리부자 대해서는 큰 대가가 없으면 차라리 협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 민주당이나 국회에서도 네.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큰 대가가 없으면이라는 전제였죠. 하지만 지금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이 발생. 김현장에서 어떻게 20억을 받습니까? 뭘 해줬길래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고위검사 판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음. 현금으로 막 몇 억씩 막 돈이 계좌가 막 들어오고 최근에 네. 현금이 이게 막 좀- 몇십억씩 늘어나고 그런 사람 있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대기업 오너도 아닌데 네. 그럼 거기에다가 문제가 론스타와 관련 건들 네, 그다음에 의혹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신자라는 아. 이명박에 의해서 정치가 타살당할 때 네. 정치검찰에서 타살당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조문도 안 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배신자 판치는 세상 그런 사람 총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적극 반대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한덕수부터 시작해서는요. 내각 전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호영, 한동훈 등은 네.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바로 정호영 이어서 한동훈으로 가 있습니다. 아. 대검찰청 앞에 가서 저희가 한동훈 임명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